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엔 환율에 대한 기본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니까 또 이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매경태색 같은 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이 환율을 어려워하거든요. 자, 환율에 대한 기본입니다. 결국 이 돈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계산이 곧 환율이에요. 어떤 두 화폐의 통화를 두고 이 두 화폐의 통화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어떤지를 평가해서 이렇게 교환 비율을 정하는 거, 그게 바로 환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화폐화 대상으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을 따로 계산할 수 있겠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환율이라고 말을 할 땐 전 세계의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이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달러화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어떨지를 평가하는 거죠. 됐죠? 이게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면 돼요. 어떤 개념인지 알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원화랑 달러화를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있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지금은 달러보다 높을 때가 있어요. 그럼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말의 뜻은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되면 잘 생각해 보면 좀 더 적은 원화로 1달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제가 다 써놨는데 실제로 1달러에 1000원이었던 환율이 1달러에 800원이 되면요. 원래는 1000원을 줘야지 1달러 구할 수 있는 건데 이제는 800원만 줘도 1달러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은 원화로 달러화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원화의 가치 자체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적은 원화로도 많은 걸 구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걸 보통 우리가 환율이 하락했다고 해요. 1달러에 1000원 하던 것이 1달러에 800원 하고 이러는 게 바로 환율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원화 가치가 평가 절상되었다. 평가가 높아졌다고 하고 달러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었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환율 하락이 되겠고,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원래는 1000원이면 1달러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젠 1000원으로 1달러를 구할 수가 없고 이 1500원은 돼야 1달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1달러를 구하기 위해 더 많은 액수의 원화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됐죠? 그럼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갔다고 보는 거죠. 여기 쳐놨습니다. 됐죠? 그래서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1500원이 되면은 이게 더 많은 걸 줘야 1달러를 구할 수 있으니 원화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요. 달러의 가치가 평가 절상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게 바로 환율이 상승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매경 같은 걸 공부하다가 제일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인데, 그럼 대체 환율은 어떤 거에 따라 변동이 될까? 결국 여러분, 환율이라는 것도요, 이 수요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떤 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달러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됐죠? 달러 기준으로 본다는 게 뭐냐?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원한다.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원한다. 됐죠?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원하면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겠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럼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달러가 올라갔으니 그럼 환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 국민이 미국 여행을 가는 거죠. 좀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전 국민이 미국 여행을 한꺼번에 다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달러가 필요하겠죠. 너도 나도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려고 노력하겠죠. 자, 이렇게 너도 나도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려고 노력하면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겠죠.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느니까 그만큼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갈 거고 원화의 가치가 내려가게 되는 거고 환율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사람들이 원화를 많이 원해요. 원화를 원한다. 또는 달러화의 공급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달러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달러가 되게 많이 들어오네. 예를 들어 외국에서 달러를 엄청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달러화가 엄청 들어오겠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달러화가 엄청 많이 공급이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거고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화가 되게 많이 공급이 되는 거죠. 원화로 바꾸려고. 저 이거 달러 드릴 테니까 원화로 바꿔주세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화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 그게 바로 환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이거 듣고 읽어볼게요. 바로 달러화의 공급이 늘어나고요. 그럼 달러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요. 환율이 내려간다고 말할 수 있고. 됐죠?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럼 달러를 바꿔줘야 되죠. 수요가 늘겠죠.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면 달러가 많이 공급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약간은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럼 환율은 보통 하락하게 되고 달러화가 자꾸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는 게 자꾸 많아질 거고 그럼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돈 바꾸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됐죠? 그럼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말했던 여행 가는 경우 진짜 여행을 많이 가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달러화 가치는 오르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됐죠? 조금 더 현실적인 예시를 들면 여러분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높아요. 이건 진짜 경제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준금리랑 우리나라 기준금리 차이가 미국이 더 높은 거죠. 금리가 높다라는 건 여러분 뭘 뜻하냐면 미국에다가 예금했을 때 더 많은 이자를 받는다는 걸 뜻하고 미국 국채를 샀을 때 국가채권 위험이 별로 없는 자산이거든요. 미국 국채를 샀을 때 수익률이 우리나라 국채를 샀을 때보다 수익률보다 좋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면 굳이 우리나라에 돈을 둘 필요가 없이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들이 그 원화를 다 달러화로 환전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다시 투자하러. 그럼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겠죠. 바꿔달라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가치가 오르고 내리고 환율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환율이 엄청 올랐던 게 바로 요즘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자체가 미국이 우리보다 높거든요. 훨씬. 그것 때문에 달러화 환율이 엄청 올랐던 그런 적도 있던 겁니다. 물론 이걸로만 다 결정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높으면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 메리트가 있는 거죠.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돈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럼 달러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공급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서 환율이 내려갈 수 있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요인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인 현상에 대한 얘기에서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환율이라는 게 오르게 되죠. 그럼 실제로 수출에는 유리해요. 단기적으로는.
왜 단기적으로는 유리하냐? 같은 가격이 수출되면 달러 표시 가격이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어 3,000원짜리 물건이라고 하면 원래는 수출했을 때 1달러 1,000원일 때는 3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달러에 1,500원으로 바뀌면 순간적으로 표시 가격이 2달러로 바뀌죠. 그럼 이제 2달러짜리 제품이 되는 거죠. 그럼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고 이렇게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게 환율이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그렇게 되면 좋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사실 이 현상이 장기적이 되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이 장기가 되면요.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보통 완제품을 만들기 전에 모든 부품을 국산으로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외국에서 수입을 할 때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니까 원래는 1,000원 하던 게 1달러에 1달러를 1,500원이 되면요. 이제 1달러 바꾸면 1,500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부담이 심해지겠죠.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의미가 또 없어지게 되는 건 그 올라간 원자재 가격을 부담하려고 또 가격을 좀 올리면 또 효과가 별로 없죠. 가격 경쟁력이. 이런 식으로 너무 장기적이 됐을 때는 이 원자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수출을 내보낼 때는 표시가 되는 가격이 줄어드니까 좋은데 환율 상승 시 반대로 원자재를 수입해 올 때는 좀 더 안 좋을 수 있다. 마치 원화는 좀 더 많은 돈을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한 거를 제대로 이해하면 실제 환율에 대한 기본 이해는 끝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평가절상, 평가절하. 한쪽의 평가가 올라가는 것은 다른 쪽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거다. 이런 것들만 확실하게 할 수 있어도 여러분 환율은 정말 제대로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나중에 경제 뉴스 같은 데서 봐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가 이해가 좀 더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환율에 대한 기본 이해 설명이었고 특히 여러분 요 금리 가지고 말하는 예는요. 경제 뉴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 말이죠. 금리 가지고 말하는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요 상황 있죠. 요거는 경제 뉴스에서도 많이 등장하니까 꼭 여러분 납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